작가님, 제가 그 단기 매도 시세 차익으로 목표 설정을 하면서 제가 컨설팅 의뢰를 좀 질문 드렸을 때 추천해 주셨던 게 약간 지방을 좀 노려봐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좀 생각했을 때 제 생각으로는 빌라는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아파트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걸 정했거든요. 네, 그게 맞는 건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역별로 좀 다른데요. 지방 아파트를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방 아파트가 뭐 위험성이 다른 데보다 월등히 적어서라기보다는 거래가 아직 살아있는 물건일 경우에는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빠르게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래량이 많다는 거죠. 거래가 살아있다는 건 거래가 실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 중에서도 부분적으로 다르지만 어떤 지역은 거래가 거의 아예 없는 지역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곳에는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투자자들이 들어간 게 아니라 거의 실수요자들 위주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곳은 낙찰 받아서 바로 최저가로 내놓으면 매도가 가능하죠. 근데 서울은 지금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저렴하게 낙찰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울 아파트 시세보다 10%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거래 비용이 있잖아요. 물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세금 내고 이것저것 다 하고 나면 남는 돈이 진짜 조금밖에 안 되거나 거의 단기로 매도해서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거래할 수 있는 거래 비용이 적고 한 지방의 아파트로 추천을 드린 거지. 위험은 다 어느 정도 리스크는 다 있는데 특히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가격이 더 하락될 수 있는 여지들도 있거든요. 특히 중소형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가져가고 싶은 물건이라면 뭐 인근에 앞으로 계속 이루어지게 될 입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크게 많이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단기 매도를 목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방 아파트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 그럼 지방이라 하더라도 아파트는 지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 하락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빌라가 더 위험성이 있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단기 매도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유리하다기보다는 지금 단기 매도로 할 수 있는 물건이 서울 아파트 곤란하고 서울 빌라도 단기 매도가 되긴 하지만 빌라는 어쨌든 환급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물론 서울 빌라도 단기 매도가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시간이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단기에 매도를 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경쟁이 좀 덜한 지역으로 가셔서 조금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시세로 매도를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지역을 정한 게 부산, 울산, 대구 이렇게 그나마 좀 경제가 좀 활발하고 지방 중에서도 그쪽을 선택했는데 그게 맞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지역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거기도 법원에 사람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대구 법원에 가신 우리 멤버님이 소식을 전해 오는데 휴가를 법원으로 오셨나 봐요. 법원이 정말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법원이 미어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이 딱 픽스가 돼 있는 게 아니라 거기가 조금 경쟁이 떨어지고 좋은 낙찰이 생긴다 하면 지금 단기 매도 하시려는 분들은 투자자들이거든요. 투자자들은 가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려고 지역을 상관하지 않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한 지역을 이제 픽스하기보다는 제가 여기 좀 좋은 낙찰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라고 알려드리고요. 저는 이제 전국을 다 보고 있고 우리 멤버님들도 전국으로 다 이제 많이 입찰을 다니시고 낙찰도 받으시고 하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 매일매일 이렇게 스피드 옥션 보시면서 어디가 더 활발한지 이런 것들을 매일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을 한 반나절 이상 한 6시간 정도를 전국 물건들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은 못하죠. 저도 바쁘니까 강의도 해야 되고 촬영도 해야 되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모니터링하고 또 우리 멤버님들이 낙찰도 받으시고 입찰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저한테 계속 소식을 전해 오시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예상했던 낙찰가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 지역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캐치를 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 좀 궁금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물건이 저한테 맞는 물건인지 그걸 찾는 게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막상 강의 들을 때는 그런 용어 같은 것도 잘 알겠고 나름대로 좀 할 수 있겠는데 정작 내 거를 찾으려고 하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팁들을 좀 배우고 싶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요 물건 한번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네. 아, 경매 검색을 이렇게 하시죠. 지금 시드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드에 맞는 최대가를 한번 정해 볼게요. 최대 2억 4천으로 최저가 기준으로 제가 검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거 안 넣고 요거 먼저 넣었는데 아파트로 하실 거잖아요. 네. 아파트로 하고 지방을 안 넣고 한번 클릭을 해보면 전국에 있는 금액에 해당 조건에 맞는 게 2,000건이 넘게 나와요. 이 많은 걸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산 해볼까요? 부산? 부산이 가격이 진짜 많이 하락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부산 물건은 지금도 나쁘지 않다. 근데 다만 거래가 살아있는. 그러니까 지방이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많아야 2개의 부동산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지방의 가장 큰 딜레마예요. 우리가 내가 지금 딱 2개밖에 못 가져요. 그러면 어디에 가져야 돼요? 서울 가져야 되잖아요. 내가 10개 가질 수 있으면 서울도 2개 가지고 부산도 2개 가지고 군산도 하나 가지고 이렇게 가져도 되는데 한 개가 지워지면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방 소멸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기업이나 뭐 경제 활동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런 부동산 정책도 좀 안타깝다. 근데 뭐 정해진 거 내에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부산의 투자 수요들도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거의 실수요자 위주로 돌아가는데 실수요자들이 들어갈 만한 물건들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거래가 활발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직접 현장에 실거래가를 볼 수 있어요. 실거래가? 네, 해당 물건의 실거래가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가. 물론 어떤 단지는 뭐 500세대, 어떤 단지는 1000세대. 이 단지에 비례해서 아, 여기 거래가 지금 꽤 많이 있네? 라는 거를 계속 물건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색을 했잖아요. 네. 그럼 246건이 나왔어요. 보면 지금 최근에 오늘 낙찰된 물건들 이렇게 쭉 보이네요. 그죠? 다 오늘 낙찰된 물건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담아놨네요. 관심 물건 담아놨죠? 2회 유찰이 돼서 최저가가 감정가 대비 2번 유찰된 거예요. 전용 19평 사이즈도 자그마하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죠. 그러면 이 물건 저는 메모를 해놨네요. 이 물건은 한 2억 2천 정도가 거래가다라고 제가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최저가가 1억 4,200이니까 적정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알았냐면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최근에 실거래가가 이렇게 떠요. 여기는 세대수가 300세대가 안 돼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꼴씩 계속 거래가 됐죠. 근데 세대수가 많으면 이게 되게 적은 거래겠지만 세대수가 300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도 거래가 그래도 꾸준히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 감은 많이 해보면서 익혀야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몇 개를 이제 잘 모르겠으면 이거 마음에 든다 싶으면 얘를 관심 물건으로 담아 놓거든요. 딱 저는 관심 물건 되어 있죠. 장바구니에 담아 놓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프린트를 해서 처음에 할 때 전 그렇게 했어요. 얘네들을 한 10개, 20개 쫙 이제 관심 물건 담아 놓고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이상형 월드컵 하듯이 얘네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넌 탈락. 얘네들 비교해보니까 넌 탈락. 이런 식으로 물건도 이렇게 프린트한 거 갖고 이렇게 같이 비교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처음에 할 때 잘 감이 안 와서 그 굉장히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물건들이 뭐가 이렇게 쭉 있을 때 얘는 지금 만약에 단기로 매도를 가능하다면 저는 이렇게 금액을 이제 2억 2천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써놨는데 여기 최근에 거래가 중에서 요 금액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네이버에서 조금 더 검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인근의 낙찰가가 한 요 정도, 낙찰가가 72% 정도의 낙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감정가 2억 2,300으로 계산했을 때 72%면은 요 정도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1억 6천에 낙찰 받아서 2억 2천에 팔면 돈이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남죠. 네. 그런 물건들을 쭉 골라 놓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낙찰이 된 거를 보면 1억 6천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담아놓은 물건이 어떻게 낙찰되는지 지켜보면서 추이를 보는 거죠. 그러면 가면은 이게 발품을 팔면 금매로 나온 물건들도 있잖아요. 그 금매로 팔린 물건을 다 여기 다 기록이 되는 거죠. 금액이랑 이런 것. 그쵸. 실거래가는 여기에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실거래가와 또 호가라고 있어요. 네. 이제 부동산에서 얼마에 팔겠다라고 내놓은 호가, 이런 것들을 추이를 또 보는 거죠. 실거래가는 최근에 2억 2천에 계속 나왔는데, 최근에 호가는 2억 3천, 2억 4천 이렇게 있다. 그럼 얘가 이 동네가 약간 오르고 있구나. 그러면은 입찰가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한번 해보시고 다음번에 또 질문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